미국 백악관 정책수석 보좌관 자녀가 한국으로 수학여행 왔다가 미국 명문고를 자퇴하고 한국국제학교로 유학 온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앤더슨입니다. 18살이고요. 지금 한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백악관에서 정책수석 보좌관으로 일하세요. 어머니는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 편집장이고요. 저희 집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최고급 주택가에 있어요. 주변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연방 판사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 CEO들이 살고 있죠.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개인 운전기사가 BMW로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어요. 연간 등록금이 6만 달러인 초명문 사립고등학교죠. 졸업생 95%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곳이기도 해요. 방과 후에는 승마와 첼로, 프랑스어, SAT 특별반까지 완벽하게 짜인 스케줄대로 생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늘 비슷했어요. 누가 하버드에 갈 건지, 누구 아버지가 예일 동문인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짜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허전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시작된 해외 수학여행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왔고 저 역시 무척 설레고 있었어요. 선배들이 유럽과 남미 심지어 오세아니아까지 다녀온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해주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탈리아일까요? 아니면 프랑스일까요? 저는 속으로 파리의 생 강변에서 바게트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상상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체육관에 30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모두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시더니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졸업여행지는 아시아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아시아라고요? 우리는 모두 유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바로 다음 순간 누군가가 외쳤어요. 일본이지. 당연히. 곧바로 여기저기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잖아. 도쿄, 오사카, 온천, 스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 지지파는 순식간에 기세를 얻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미국이랑도 가까운 나라잖아. 게다가 한국은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자 제 친구 제이크가 거들었어요. 한국은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예요. 뉴스 보면 북한 미사일 자주 쏘던데 거긴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친구사라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식 솔직히 너무 맵고 낯설어요. 입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수긍했어요. 맞아요. 뭔가 낯선 느낌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옆자리 친구 제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총기 사건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다던데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교실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에도 근처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고 우리는 학교에서 총기 위기 상황 대비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K-드라마. 지금 글로벌 문화의 중심은 한국이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디지털 교육 시스템, 도시 인프라까지. 일본은 과거의 나라고 한국은 세계의 현재와 미래야. 점점 더 커지는 한국 지지파의 목소리에 일본 지지파도 질 수 없다며 전통과 역사를 내세웠지만 한국 지지파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진행된 학생 투표의 결과는 놀랍게도 완벽히 반반이었어요.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사흘 후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그건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웃었지만 화면이 바뀌자 표정도 바뀌었어요.
고등학생이 받는 급식이 마치 호텔 뷔페처럼 정갈했어요. 메뉴도 갈비탕,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고요. 위생은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 같다는 말들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은 아직 일부 학교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전국이 스마트화되어 있더라고요. 급식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해서 더 체계적이었죠. 교통이랑 치안도 비교됐는데 일본은 좀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에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였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는 예전만 못한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니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준 게 있었어요. BTS의 뮤직비디오와 한국 드라마 클립들이었죠. 와, 이게 뭐야? 제가 물어보니까 제니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K-팝이 아니야.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예술이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일본 가고 싶었는데. 분단 국가 솔직히 겁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2024년 11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워싱턴 DC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CNN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 혹은 친구들이 말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갑자기 떠밀려가게 된 낯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어요.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줄만 서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대기 공간 곳곳에선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라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우리 집보다 빠른데?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죠.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라고.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경복궁 전통문화 체험을 하러 갔어요. 한복을 입는다는 말에 솔직히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옛날 옷 입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뭐 대단한 체험이라고. 하지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경험은 단순한 옷 입기 체험이 아니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와, 이 옷 색감이며 자수 하나하나 너무 곱잖아요.
긴 치마자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색동의 고운 빛이 햇빛을 반사하던 그 순간. 제 자신이 마치 한국 사극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걷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독일인, 브라질에서 왔다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문화예술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너무 편견만 갖고 있었구나.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광장시장과 야시장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꽈배기. 이게 진짜 길거리 음식이라고요? 모든 음식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맛은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포장마차에서 만난 할머니였어요. 제가 떡볶이를 한 입 먹고 살짝 매워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이네. 음식은 입에 맞니? 매우면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주는 서비스야. 그리고 따뜻한 호떡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체감했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닌 타국의 어르신이 단순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미소와 온기를 나누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정중한 인사를 건네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반가워요. 또박또박한 발음, 정확한 억양, 같은 또래로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친구들이 놀라웠어요. 수업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미분방 정식을 설명하고 계셨는데 잠깐 이건 미국에서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건데요. 한국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수식을 이해하고 심지어 창의적으로 응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충격은 급식이었습니다. 급식실에 들어선 순간 고급 뷔페처럼 음식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갓 지은 흰쌀밥, 집에서 끓인 것 같은 미역국,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반찬들, 제철 과일과 요구르트, 그리고 메인 메뉴인 갈비찜까지. 급식 조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어라, 얘야. 외국에서 와서 힘들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미국에서는 차가운 통조림 콩, 딱딱한 피자, 말라비틀어진 치킨, 너겟이 급식의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받고 있었거든요. 진짜 충격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를 조별로 자유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서울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네온사인과 가로등이 만들어낸 빛의 향연, 활기찬 사람들의 움직임. 특히 혼자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밤에 돌아다닌다니. 미국에선 꿈도 못 꾸지. 미국 같았으면 절대 안 돼. 여자애들은 어두워지면 혼자 못 다녀. 근데 여긴 진짜 평화롭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전했습니다. 북한 뉴스만 보고 한국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국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 목격한 장면이 더 놀라웠어요. 밤 12시에 여대생이 혼자 컵라면을 사러 오는 모습, 카페에서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상적인 풍경들. 저기 노트북 그냥 두고 가도 돼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국 친구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누가 가져가겠어? 미국에서라면 1초도 자리를 비울 수 없었던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죠.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미국의 현실들이 있었어요. 지난달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말이에요. 총기 위협 경보로 인한 비상대피, 교실 문 잠그고 불 끄고 숨죽이며 기다리던 시간. 이건 훈련입니다. 방송에도 떨고 있던 친구들의 모습들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간 327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거든요. 학교 총격범의 평균 연령이 18살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저와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서 난사를 벌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여학생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편의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 대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안전한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교육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임산부가 타면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고요. 길을 잃었을 때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급식실에서는 많이 먹으라며 밥을 더 퍼주시는 급식 아주머니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안정된 서울의 야경,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사람들, 골목길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일상적이고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떠오른 생각 하나, 여기서 살고 싶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안정과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여정은 언젠가 끝나야만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맡겼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그리웠던 고향이 반갑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시작된 학교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점심시간, 트레이 위에 놓인 미지근한 감자튀김과 흐물흐물한 미트소스 스파게티, 그리고 영양이라기보다는 생존 같았던 그 한 끼를 마주하며 저는 한국과 비교되는 급식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젠 못 먹겠다. 한국에서 먹은 갈비찜, 잡곡밥, 정갈한 나물 반찬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학교 와이파이와 총기 위협에 대비한 비상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현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수업 도중 학교 전체에 총기 경보 사이렌이 울렸을 때였어요. 이건 훈련입니다.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불 꺼진 교실에서 숨죽이며 앉아있던 시간, 그때 떠올랐던 건 밤 11시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던 한국 여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지금 이 현실이야.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어요. 갑자기 왜? 아직 고등학생인데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단지 수학 공식이나 역사적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회의 질서, 그리고 학생을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정말 미래가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는데? 저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총기 사고 제로인 안전한 사회, 학생 중심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 공동체 문화와 따뜻한 인간관계, 급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까지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부모님이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성적 관리는 기본이고 매주 화상통화로 근황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1년 후 재평가해보자.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발급, 서류 준비, 인터뷰, 시험. 하나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짜 제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의 국제고등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분에 매일 웃고 있고 수업마다 놀라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오전 7시 안전한 지하철로 등교해요. 오전 8시에는 영양 만점 한국식 급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수업을 받습니다. 오후 4시에는 친구들과 안전한 거리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저녁 10시에도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놀랍게도 부모님도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백악관에서 한미관계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셨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벤치마킹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세요. 한국의 학교급식법을 미국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고 디지털 교육 인프라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 교육 시스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계세요.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도 변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을 반대했던 제이크는 에밀리 영상 보고 나도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고 있고 사라는 한국 급식 영상 보고 우리 학교 급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민디는 한국 안전지수를 찾아봤는데 미국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 신설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 시위도 있었으며 한국 문화 동아리도 창설되었다고 해요. 얼마 전 친구들과 본 K-팝 데몬 헌터스는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이 보여준 것은 한국의 전통 정신과 현대적 가치관의 조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철학이었어요. 이런 작품들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저처럼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간적 가치의 조화,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가는 법,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학생을 진짜 소중히 여기는 교육 철학이에요. 미국과 한국의 안전지수를 비교해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 연간 총기 사고는 4만 건 이상, 한국 연간 총기 사고는 거의 0건이에요. 미국 여성 야간 보행 안전도는 하위권인 반면 한국 여성 야간 보행 안전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학교 급식 만족도는 30%인 반면 한국 학교 급식 만족도는 85%입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는 한국이 미국보다 5년 앞서 있어요. 이제 저의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면 1년 후에는 한국어 능력 고급 수준을 달성하고 한국 대학교 진학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한미 문화 교류 관련 전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5년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 외교관이 되어 양국의 교육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고 K컬처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의 나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과 안전,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있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